보조부가 홍문관 은교를 하시면서 연산군 갑자사 때 처참하게 유배를 가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후손들은 학문은 좋아하고 벼슬은 별로 뭐 좀 멀리 하라 이런 유언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 광해군의 실정 한 3가지 연유에 의해서 고향도 이곳 아닌데 예천인데 고향도 이곳 아닌 이곳의 경치에 반해서 이곳에 와서 서석지 정원을 조성합니다. 서석지 정원은 조선시대 유명한 3대 민가 정원입니다. 한 개는 보길도 윤선도의 세연정,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단양의 소세원, 영산보의 소세원, 그 다음에 3번째가 서석지, 이렇게 자리매김됩니다. 서석지는 이분이 여기 오셔서 시를 한 500수 정도를 남기고, 아마 영양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집안 민집하고 같이 등재된 유네스코에 처음 등재되는 민집입니다. 500수 정도 시가 있고, 이분은 여기 와서 주옥 같은 시 서석지 주변에는 48수를 남깁니다. 이 48수 중에는 서석지 바깥정원, 내부정원 분리해서 시를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문집, 아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성문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석지 시 내용과 서석지 주변 환경은 안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서로 예를 갖춘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틀어놨습니다. 이거는 공자의 사상하고 관계있는데, 공자는 정문 들어오면서 좌측에 은행나무하고 심고 횡단을 쌓아놨습니다. 역시 성문 선생도 여기 횡단을 요 닿는 것을 횡단이라고 하고, 요 은행나무를 악각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악각수요. 오리나무, 은행나무가 오리 발바닥, 오리 악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래 악각수라고 명했습니다. 역시 횡단이 되는 것은 공자하고 아주 관계가 높죠. 그다음에 저 끝에 저것도 목단을 심어놓고 영기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기제 역시 이 공자가 여러 제자인데 너는 뭐 할래 이랬을 때 영기제 바로 아시는 정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풍호기 욕호무 영익이라 해가지고 풍호 기수에서 바람을 쐬고 목호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바람을 쏘이고 돌아오겠노라 해가지고 안빈낙도 개념에서는 공자는 바로 정점을 제일 좋아했다 이러죠. 그래서 이 공자 사상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횡단과 연기자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 빙 돌아갈게요. 새로운 자연석 돌이 연못에 나타났다 해서 서석지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죠. 서석지 주변에는 요 시를 19수를 남겨가지고 돌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오원절구 시를 쭉 남겼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가, 요걸 읍천거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요 밑에 여기 분수석인, 이걸 분수석이라 했는지 분수석이 도망인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수석 2일 분수로 확 퍼져가지고 일정한 수위가 넘어가면 저 끝으로 물이 빠집니다. 토액어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읍천거에서 물이 들어서 토액으로 흙탕물을 빼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서석지는 아까 요 와서 이분은 시를 한 500수 남기는데, 서석지에 대해서는 48수를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석지 전체 구조는 보면 아까 여기 처음에 오셔서 이분은 저 앞에 소나무 밑에 있는 주일무적에서 따온 주일제를 짓습니다. 주일제를 짓고 그 다음에 못을 파니까 상서로운 자연석 돌이 연못에 나타났다 해서 서석지인데, 육안으로 보이는 돌이 60개, 물 밑에서 20개 하고 한 80개의 자연석 돌이 있다 이래 되고, 조금 더 계시다가 손님들이 앉아 계시는 동경할 경자, 이 태계 선생이 가장 즐겨 쓰는 글자 한자가 동경할 경자, 거경국리에서 따와서 이것을 경정 이렇게 정자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림을 하려고 요 뒤에 자영제를 짓습니다. 자영제에서 이제 살림을 하시고 이래 되죠. 그 당시 보면 서석지 건물로는 보면은 이렇게 주일제, 경정, 자영제, 그때 심은 은행나무, 연못을 파고 상스러운 돌의 집합체 요게 있었고, 그때 심은 요거는 이제 자꾸 바뀌었습니까? 사우단이라고 해가 매남국죽이 아니고 매송국죽, 세안사무에 국화를 추가해서 매송국죽을 했습니다. 그 매송국죽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결국 태계 선생의, 이 집안이 거의 다 태계 선생의 학맥인데, 태계 선생의 바로 제자 중에 서예가 있고, 서예의 제자가 우복정경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복 선생이 이분이 바로 이모부이고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복 선생이 아까 강한 탄핵 질타를 받아가지고 오신다 이랬는데, 거기서 바로 태계 선생이 가장 즐겨 쓰는 경자를 따가 경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가지고 고래가 요 매송국죽도 보면은 손님들이 혹시 나중에 한 10분쯤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조금 더 길게 해도 네.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이거는 역사 전문.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조금 역사 좀 역사 제일 싫어했는 게 제일 싫어했는 과목이 역사고 국어인데 요새 거꾸로 내가 역사고 국어가 제일 좋아했기 세상 거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도산서원에 가실 때 보면은 태계 선생은 바로 우측에 도산서당을 먼저 짓습니다. 사실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이 바로 그걸 키워야 되는 거죠. 도산서당 조그만 건물 옆에 담을 바로 건너면 바로 저루사를 짓습니다. 만드는데 저루사 건물이 요새 없어지고 바로 거기에 묘송국죽을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산서당 앞에 정무당이 못을 파는 거죠. 그 속에 육우 자기 자신하고 연꽃을 집어넣어가지고 6가지 나의 벗이다 이렇게 지내가지고 태계 선생은 아주 6가지 벗을 즐겼는 거죠. 거기서 다가 이것도 역시 바로 묘송국죽을 심었습니다. 아마 영남 지방의 사후가 묘송국죽으로 된 개념은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태계 선생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요 나무 4개는 자꾸 바뀌었겠지. 그 당시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꾸 바꿔는 거지. 그러나 요 연꽃을 집어넣는 것, 똑같은 연꽃을 집어넣는 건 그 당시에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자꾸 뭐 뿌리가 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사후단 해가 저걸 톡 튀나게 했기 때문에 이 구조로 봐서는 천연지방형이 되는데 보통 이런 연못이 하늘은 옛날에 보면은 이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밑에 하늘이 천은 원형을 이루는데 여기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밑에 자연석 돌이 있기 때문에 천연지방형 구축을 안 구축하고 그 대신 사후잔을 조금 뺐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지 정원은 이렇게 아담하게 토담으로 건물 3개하고 감싸고 있는 조그만한 정원하고 이것을 끼고 있는 바깥 정원 차경의 개념 이것은 아니더라도 내것화된 이 차경의 개념이 조선시대 정원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넓게 도입된 정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다 오시다 보면은 서석지 들어오기 한 1km 전에 보면은 강 건너 가파른 절벽을 보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걸 자금병 하는데 자주색 비단이 병풍처럼 아름답게 수놓였다 해서 자금병 끝지점에 남이정이라는 조그만한 정자가 있어요. 남이정이 있고 남이정 반대편에 오시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입석해가 돌이 우뚝 서 있는데 그래서 입석 이밤 이 일대를 이밤면이라고 그 강 건너 이 일대를 선바위 돌이 서 있다 해서 선바위 마을하는 유래는 거기서 나온 게 되죠. 서석지 전체 구조는 바로 아까 이 운전하면서 오실 때 보면은 입석이 있고 강 건너 가파른 절벽 끝지점이 강을 끼고 들어오는 입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 2개가 돌로 이루어진 문, 그래서 성문이 되죠. 그 이분호는 거기서 따가 성문 선생이 됩니다. 서석지 전체 구조는 성문부터 출발해가 강 건너 가파른 절벽 작은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제 이런 정자가 있으면 배산 임수가 있는데 주일제 배산이 어디에 바로 보이는 자양산이 됩니다. 자양은 주자의 아버지가 살던 지명이 자양이었죠. 자양산. 그 다음에 요 앞에 이걸 보면은 임수를 따서 나올 음자를 붙였습니다. 음자를 붙인 것 역시 음자산, 중국의 음자산, 주자 성리학 시대에 보면은 유명한 학자들이나 은자들이 숨어 지내는 산이 음자산, 그래서 나올 음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경정의 배산, 크고 순박하다 해서 요 뒤에 산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천기병이 가는데 요즘은 뭐 흥림산 가기도 하는데 성문 선생은 그때 와서 이것을 대박산, 크고 수사다 대박산. 그래서 서석지 전체 구조는 성문부터 출발해가 가파른 절벽, 그 다음에 뒤에 산, 요산 꼭 쌓여 있습니다. 태극 모양을 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수가 아름다운 바깥 정원 속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내부 정원의 조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이 그 바깥 정원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도입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문, 작은병, 자양산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문 선생이 서석지를 조성할 때 이름을 짓고 오원저구 시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바깥 정원에 이 산수를 노래한 것은 16수에 대해서 이름을 남기고 시를 남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돌에 대해서는 19개. 돌 모양은 신선 닮은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속에서 신선이 늘어가서 이 정원 위에서 논인다, 이 개념에서 신선이 사는 소우주를 시로서 그림화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19개 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주일제나 저 뒤에 제일 널이 깃을 때 이 사무실로 쓰이는 서합은 경정, 그 다음에 이 사우단 주일제
이런 것들 건물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13개. 그거는 무슨 관점인가 하면 그 당시 사서상경과 선배의 강한 정신력 관점에서 시를 13수를 남겼다 이래 된다. 그래서 서석지를 바치고 있는 큰 사상 축 3개는 바로 바깥 점원은 산수절경을 노래했다 그러면은 돌은 도교 산상 관점에서 시를 남기고 수목 건물에 대해서는 사서상경과 선비의 강한 정신력 관점에서 시를 남겼다. 이래서 이 3가지 사상이 서석지 행성하는데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바깥 점원하고 내부 점원의 조화라 그러면은 그 사상적인 의미는 아까 그런 3개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서석지 내부 정원에 들어가서 아까 돌에 대해서 잠깐 19개 돌이 있는데 어떤 관점인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지 입구가 요 들어올 때 보면 읍천거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 토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잠깐 빠져나가고 은행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400년생 은행나무가 해갈이 안 하고 모든 가지 은행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공과대학 교수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제는 잡지책도 쓰고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기자들인데 이야기하는 게 정설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정설화가 됐느냐. 읍천거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토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연못에 비치는 반대편의 자기 모습이 해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수건 역할을 해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갈이 안 오고 많이 열린다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전략한테 여보세요.